7년의 전쟁이 끝나고 퇴각하려는 왜군. 그런 왜군을 이순신은 곱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긴 전쟁의 마지막 해전을 다룬 영화 노량. 그리고 이 사이에 아군인지 빌런인지 아리송한 인물 명나라 장수 진린이 껴있습니다. 인물을 알면 맥락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영화에 명나라 해군 도독 진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왜군에게 퇴로를 열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처음에는 방해가 되는 인물처럼 보였는데 결국 영화를 끝까지 보면 이순신 옆에 남아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 빌런이야? 명장이야? 이런 질문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에 전해지는 진린의 이미지는 이런 것 같아요. 사납고 포악하고 안하무인이다. 그래서 서해 류성룡도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진린의 군사가 조선 관료를 함부로 때리고 욕하면서 목에 새끼줄을 메고 이렇게 끌고 다녔다고 해요. 영의정 류성룡이 이걸 보고 그만하라고 말렸대요. 영의정이라고 하면은 임금 다음이어서 굉장히 높은 벼슬이잖아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류성룡은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이순신이 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이순신 장군은 진린과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합니다. 진린이 오자 사슴, 멧돼지, 생선 이런 걸 잡아서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여기에 왜군 머리를 베어서 40여 개를 진린의 몫으로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린은 와, 이순신은 참으로 뛰어난 장수다 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든 이순신과 함께 상의를 해서 처리를 했고 나들이를 갈 때도 이순신보다 가마를 이렇게 앞세워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순신을 이야, 노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노야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 어른?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순신 어른 이렇게 부른 건데요. 근데 사실 진린이 이순신보다 2살 형이거든요. 2살 형이거든요. 동생한테 누구누구 어른 이렇게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존중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조에게 편지를 써서 이순신은 천하를 다스릴 인재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진린이 눈치가 없었던 게 선조가 사실 이순신 좀 미워했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서 야, 이 사람 진짜 최고야 라고 하면 더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좀 이순신을 좋아했던 건 맞긴 맞는데 조금 눈치가 없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무리 잘해줬다고 해도 안하무인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온순해진다? 이건 좀 설명이 안 되죠. 덕질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 진린은 수군을 끌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7개월이 넘게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못하죠. 장수가 공을 세우지 못하면 조금씩 초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순신과 합류를 하고 저리도 해전을 치르는데 이게 끝난 뒤에 진린은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조선 수군과 함께 자신이 공을 세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순신 보고와는 달랐던 거죠. 이순신의 말대로라면 진린은 저 멀리서 보고만 있었고 전투가 끝나자 협박을 해서 공을 가로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소문까지 나면서 명나라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진린은 이 잘못이 드러나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순신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이순신은 보고서 하나를 또 따로 올려요. 진린이 공을 세운 게 맞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이걸 조정에 올립니다. 조선 조정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명나라 진린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한 게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진린의 거짓 보고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린은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이순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순신은 진린을 다루는 법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치면 밀당의 귀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루는 길을 가다가 조선 백성들이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진린이 이렇게 물었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순신은 명나라 군사들이 하도 노략질을 해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린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이 최고 장군으로서 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노략질하는 명나라 군사를 묶어놓고 때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섬이 조용해지고 털끝 하나 건드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진린이 왜군한테 뇌물을 받잖아요. それがしお送りくださればこのほどの首の10倍をお持ちいたします 이순신이 진린에게 어떻게 왜군한테 뇌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왜군의 뇌물을 진린이 거절을 했대요. 이미 이순신한테 부끄러움을 한번 당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받겠냐라고 말이죠. 조명연합함대는 오늘로 해지하겠소. 이렇게 이순신이 늘상 밀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당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노량해전을 앞두고 진린이 이렇게 출전을 반대하고 왜군에게 빠져나갈 길까지 열어주려고 하자 이때는 이순신이 눈물로 호소해서 설득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어렵게 노량해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했잖아요. 이 소식을 진리는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듣자마자 의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본 명나라 군사들도 구슬프게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진리는 명나라로 돌아갑니다. 진린과의 인연 이렇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린의 후손들이 조선으로 와서 정착을 한 건데요.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진린의 손자가 오랑캐가 세운 나라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한 겁니다. 진린은 우리나라 광동 진씨의 시조가 되죠. 이순신의 후손인 덕수이 씨 가문과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순신과 진린, 한중 문화교류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도 전라남도 묘도에 가면 진린을 기리는 사당이 있죠. 和朝鲜王朝李舜臣将军在陆良海战中双双殉职，明军统帅陈琳，今天还有后人生活在韩国。 인물을 알면 맥락이 보인다. 진린의 인물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궁금한 인물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